뚱탑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탑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추석 명절 되면 요즘 또 좋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또는 20여 년 전, 그러니까 네. 이제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정말 이 명절 민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네.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한때는 뭐 민심의 용광로다, 장터에서 왁자지껄한 장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대선이 12월에 있을 때는 추석 민심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했죠.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다 휴대폰 보고 있으니까 아 휴대폰 좀 그만 봐. 라는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네. 계속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 디지털 기기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추석 밥상머리 이거는 조금 적어진 것 같긴 합니다. 밥을 추석에나 설에 모여도 딱 한 번 같이 먹고 맞아요, 다 맞아요. 친구들 만나러 나갑니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큰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핸드폰 보고 그리고 정치 얘기 특히 하면 금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너 취직했냐, 아, 언제 맞습니다. 결혼하냐. 예. 뭐 정치 얘기 나오면 또 이제 이게 일치단결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분란의 소지라서 안 합니다. 정치. 저는 예. 저희 뭐 친척 대부분이 경북 대구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예. 전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좌편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굳이 안 한다는 말이에요. 많이 편향돼 편향이 있죠. 없어요. 저는 딱 중간에 있는데요. 왜 그럽니까? 아니, 중간이죠. 네, 딱 중간에 있는데요. 중간 킹이지. 자, 두 분 명절 때 내려가십니까? 저는 처가가 목포라서 아, 목포에 목포에 1박 가시고. 2일로 이번에 짧아가지고 예. 너무 피곤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운전해서 가십니까? 아니요. 이거 KTX와 고속버스를 이제는 못 하겠어요. 못 갑니다. 90년대에는 막 24시간 저 10시간씩 운전도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4시간 5시간 운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합니다. 예.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저는 또 고향이 경상남도 마산이라서 마산이시잖아요. 예. 예전에 한참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명절 때는 10시간 걸렸어요. 아, 맞아요. 예, 그럴 때는 고속도로 중간에 이제 버스가 서면 예. 정말 그때 필요한 게 요구르트병, 생수병.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알 겁니다. 다 간이 화장실. 예, 다 알 겁니다. 예.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열차로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차로. 편할 수 있는데 이게 표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번에 뭐 고향에 가십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고 아하. 어머니가 이 수도권에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하. 요양원은 이제 찾아뵈야죠. 그렇군요. 비대면으로 요양원은 이제 면회가 가능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 말하기 전에 이 추석 명절 민심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민심 키워드는 짜증이죠. 네.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뭐 지금 물가는 폭등하고 있지, 뭐 취업은 안 되지, 네. 뭐 인플레이션 뭐 얘기 나오고 지금 그 정치권은 지금 진짜 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지금. 다 투쟁하고 예, 있습니다. 다 예. 투쟁하고 있고 예. 정치 자체가 실종이 됐습니다. 협상하고 타협하고 네. 정치하는 거 여당은 여당 내부에서 사상 초유의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를 보고 있거든요. 네. 당 대표를 징계를 하고 그 당 대표는 다시 당에 가처분을 내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맞습니다. 야당 대표는 시작하자마자 지금 소환 출석 요구 받고 기소될 것 기소되고 같아요. 예. 뭐 영부인 특검을 하지 않나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구경하지 뭐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야 이거를 추석에 모여서 이 얘기를 할까 정말로 좀 짜증나서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우리 김줄 대표님은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정치 얘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저도 예. 외면할 것 같아요. 외면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분노죠. 분노. 분노가 이제 예. 사법 대전쟁이고 지금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판이 우리 아침 방송 들으시는 분들 출근길도 정말 사람들이 미어터져서 대중버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힘드신데 뭐 대중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석 민심이라고 해서 좀 훈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가를 좀 내릴 수 있는 경쟁 고민도 좀 하고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김준일 대표께서 말씀하신 짜증에 저는 분노가 더 가해지는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여야 또 여당 안에 계속 강대강 대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뭐 검찰 수사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 추석 밥상에 혹시나 이재명 대표를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석 밥상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추석 꼭 밥상이 아니더라도
이 기사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고심을 한 흔적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거나 뭐 이를테면 이런 뭐 어떤 정치적 이슈가 없으면은 계속 이재명 당대표 뭐 소환 조사 뭐 출석 요구 기소 이걸로 도배가 될 거예요. 계속 그것만 나올 건데. 계속.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아하.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지만은 5분의 3이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 법사위에 18명 중에 11명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10명이 민주당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 명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에요. 근데 조정훈 의원은 굉장히 유보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이게 될 수가 있나? 패스트트랙에 이렇게 태우더라도 330일 걸려요. 패스트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일 년 이거는 걸리죠. 추석이 아니라 내년 추석 밥상머리까지 노리고 한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어쨌든 계속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의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가 있을 것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맞불로 이걸로 또 1년 동안 지금 갈 가능성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드러나는 거는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처럼 네. 김건희 리스크 이게 더 드러나는 모양새이긴 그렇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해명되지 않고 꼬여 있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지 기반이라고 한다면은 대구 영북 TK, DK. 그다음에 60대 주부입니다. 대륙주. 대륙주라 그런데 항상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주부 가정주부층에서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 뭐 논문이나 또 관저 의혹도 있겠지만 관저 계약 의혹도 있겠지만 더 큰 건 보석이죠. 보석이 이런 게 사람한테 이게 더 큰 영향을 국민들이 미쳐요. 봤을 때 와닿잖아요. 이게, 와닿는 겁니까? 이런 이슈가 아. 에? 얼마짜리?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고가다 보니까 예. 주변에 뭐 아내분들이 또 남편한테 요구도 못해요. 그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고. 사달라고. 근데 그런 상황이 이게 이제 사회적 파장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보더라도 그래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지금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한번 올려보려고 아마 그렇죠.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뒷걸음질 친 이제 조사 결과 네. 나오는데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이제 29일부터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긍정이 32.3%, 아. 직전 조사보다는 내려왔고 예. 부정은 64.9%, 직전 조사보다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갔네요. 이 부정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고 다른 조사 하나도 좀 더 최근 결과가 있기는 할 텐데 네. 한국갤럽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조사인데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자체 조사였고요. 잘하고 있다가 27%. 여전히 한국갤럽은 20% 됩니다. 네. 잘 못하고 있다가 63% 리얼미터 조사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멈칫하면서 이러면서 아. 지지율이 또 반등이 꺾여버렸을까? 이건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 관련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우리 김준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오늘 공선법 기소가 아마 될 겁니다. 내일이 공소시효 만료니까 이렇게 수사 이런 걸로 지지율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이 회복되기에는 그러니까 개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별 평가를 해요. 국정 수행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거. 대통령과 뭐 참모들 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잘해야지 오르는 거지. 이재명 대표를 하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예. 이거 그 대통령 수행 지지, 국정 수행 지지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 네. 단 하나 가능성은 결집 가능성. 결집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진영 대결로 가기 시작하면은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저쪽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좀 더 지지를 해줄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아직 초반이고 네. 초반인 것도 있고 다른 리스크들이 더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결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예. 자 지금 좀 전에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 좀 네. 주셨는데 리얼미 조사 보니까 예.
보수 대륙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구나 이런 핵심 지지층 지지율이 좀 빠졌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마도 당 안에서 내용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이게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네. 나는 칠곡 아이가. 그렇죠. 달성 아이가 달성 이렇게 아이가. 했어요. 예. 이건 썩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도 TK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또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했던 인물하고 대통령하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네.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또 누군가는 중재해야 되겠죠. 근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 조사도 대구 경북에서 오히려 부정평가가 더 올라가고 70대 이상에서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추석 명절 앞두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거예요. 70대 이상도. 그런데 이게 정말 사법 대전쟁으로 가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진상은 규명이 돼야 되겠죠. 의혹은 또 수사가 돼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치달을 이유인 것인가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도 쉽게 납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외에 얼마든지 협치할 부분들은 또 협치를 하면 되잖아요. 예, 예. 무조건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건희 특별법에 전 의원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네. 모든 의원들. 이건 네. 전쟁입니다. 전쟁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아니면 좀 협치라든지 또 당내 내용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게 나쁘게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고 또 더 큰 자리이기도 하고요. 예, 네. 이거는 그냥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이고 국민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되는 부분들이 이제 네.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요즘 물가 밥 먹으러 가면은 무섭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요즘은 뭐 10,000원짜리도 빵도 비싸요. 예. 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이게 진짜. 체감이 안 좋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수해 물난리도 나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기가 현재로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결국 국민의힘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비대위원장 새롭게 뽑는다고 하는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추대가 됐는데 허나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상당수 의원들이 박수로 추대를 했는데 추대 박수를 안 쳤고 본인도 박수는 안 쳤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추인 과정이 예. 허나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냐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허나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을 거예요. 왜 이준석 대표 돕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거 도울 이유도 없어.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정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비례 의원이죠. 근데 네. 정진석 국회 부의장 카드가 왜 이게 신통치 않으냐면은 일단 본인은 독배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 되는 순간 육모방망이가 등장하잖아요. 육모방망이. 우크라이나에 네. 이준석 전 대표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뭐 우크라이나 가고 왜 그래? 이러니까 육모방망이가 생각난다면서 올려버렸잖아요. 이준석 대표. 이건 또 치열한 또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잘 봐야 될 것은 결국 법원에서 이 판결문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이유는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자리가 당원이나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것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비상상황 형태로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것이 박탈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네. 핵심입니다. 가장 맞습니다. 핵심이죠. 예.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달라지나요?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는 내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 여론에서도 그럴 거예요. 결국 윤핵관 성격이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면 물론 상당히 정치적 경륜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걸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누군가는 쓰러져야 아하. 누군가는 무너져야 되는 순간까지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지금 없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는 추석 직후에 있을 가처분 신문 결과입니다. 신문 14일에 한다고 하고요. 결정은 신문 이후에 날 것 같은데 또 19일 날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국민의힘. 이거에 만약 결과가 만약에 또 인용 뭐 하태경 의원 잠깐 인터뷰를 했었는데 본인은 또 인용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예측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비대위가 자초가 됩니다. 뭐 인용될지 뭐 알 각하가 수는 될지 없지, 알 수는 기각될지 없죠. 알 예. 수는 없어요. 예.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용됐을 때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국민의힘 분들이 인터뷰 예. 이제 뭐 반 이준석 예. 댁에서 언론 인터뷰 나오거나 지금 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기각된다는 거예요. 주장은 그거밖에 없어요. 야, 이건 무조건 참 기각된다. 근데 인용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로 그래서 김용태 최고위원도 나와가지고 인터뷰했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뭐 전당원 투표를 뭐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뭔가 아니냐.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14일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네. 신문기일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뭘 했냐면은 판사 이제 재판부에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의견서를 냈어요. 1993년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 긴급 명령을 할 만한 요건이 되느냐.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거 비상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재판부는 개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은 개입하지 말라는 아니었지만은 사실상 그럼 그걸 보는 재판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취지에 따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게 정진석이든 누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와도 예. 앉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자, 19일 또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좀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한다라고 하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뭐 윤핵관, 신핵관, 그러니까요. 초핵관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가장 포인트는 결국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로 무사 이제 이 진행이 된다면 뭐 법 판단이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이 가처분 재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또 윤핵관 성격이 강한 지도부가 꾸려진다고 봐야 되겠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난다고 해서 반윤은 뭐 누군가 지금 뚜렷하게 있지도 않지만 네. 비윤이 등장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이런 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신윤핵관이다 이제 신윤핵관이다 네.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학용, 윤상현 그리고 김도읍, 김태호 또 박대출 또 윤재옥 조혜진 의원들이 지금 4선 3선 의원들이에요. 예,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근데 누가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정말 실수 좀 안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아, 문자 메시지. 또 뭐 공무원 관련해서 SNS를 올리고 또 문자 메시지 나와서 따봉 예, 따따봉 체리 따봉. 예. 이게 추석 때 얼마나 친척들한테 보내십시오. 따따봉. 예. 네. 그런 그런데 이제 실수 안 그게 해야 하나가 된다.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윤상현 또 의원. 네. 윤 씨네요. 그래서 네. 이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인천의 중진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관계가 나쁘지는 않다. 좀 이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지금 한간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과는 상당히 대통령도 뭐 교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신핵관이라고 하는데 그 맞습니까? 뭐 신윤핵관, 신핵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 아유, 비핵화를 해야죠, 우리도. 비핵화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제 전쟁 상태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경쟁력, 윤석열 정부의 경쟁력과 국민의힘의 내부를 또 통합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과연 그런 인물은 눈에 선뜻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그렇죠. 고민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요거도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네요.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진실 정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네.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소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이 야당의 정치 탄압이다가 51% 절반을 살짝 넘겼고요. 진실 정의 규명이다가 43.1%로 나타났는데 또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60% 이상 돼야 이제 압도적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수사는 하라. 하지만 전쟁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느냐? 신속하게. 네. 이건 뭐 2년 3년 할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투명하게 밝힐 걸 다 밝혀라.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형평성이 있게. 그러니까 누구든 다 수사의 비중을 똑같이 둬라. 뭐 야당 대표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누구는 수사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이런 빌미가 사법 대전쟁의 또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론조사 뭐 제가 잘 분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딱 비춰보면 일부 그거 딱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지지율은 30%대인데 이거는 43%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한 10% 이상은 그 지지율과 상관없이 조사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네. 분들이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사실은 이제 야당의 정치 탄압이 51%나 나온 게 오히려 주목을 해봐야 돼요. 아하. 보통은 정치권에 대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있으면은 네. 물어보면은 엄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60%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뭐 국민의힘 당 지지율보다 높아요. 지금 네. 진실 정의 규명이다. 맞습니다. 이재명 수사가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정치 탄압이라고 높냐. 사안의 중대성을 본 거예요. 이 사안의 중대성.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지금 한 6개, 7개 지금 돌리고 있죠. 경찰 검찰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뭐 기소를 하거나 뭐 소환 조사를 하면은 이런 거를 생각을 했겠죠. 배임. 뇌물수수, 그렇죠. 횡령, 아하. 뭐 이런 거, 직권남용, 뭐 이런 거가 해서 이게 사안이 중대하다. 근데 처음에 나온 게 국정감사 나가서 말한 것에 대해서 예. 이게 사실이네 아니네 그것도 뭐 김문기 전 차장을 기억을 했네 못했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좀 안 걸 거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들이 봤을 때 그 그렇다는 국민들이 거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공정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왜 야당만 해? 여당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특히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야당 정치 탄압이 51%나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민주당이 마냥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까지 이렇게 추진할 좀 원동력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을 등겼고. 자, 지금 그 특검법 얘기하셨는데 이 특검법을 민주당 전원 명의로 지금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특검이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지금 법사위, 대통령 거부권까지 생각하면 첨설탄중이죠. 실행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는데 이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네. 보면은 아니 더불어민주당도 가만히 손 놓고 능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소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론전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 이것이 법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여론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장기전입니다. 이걸 해야지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대응을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수사가 하루 이틀도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가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죠? 의원 전원이 서명한 것은 백병전이다. 백병전이다. 백병전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영화 고지전을 보더라도 이렇게 네. 백병전이 벌어지면 다 싸워야 돼요. 뭐 모든 사람 싸워. 나는 좀 손 놓고 살짝 뭐 어디 가 있으면 난 괜찮겠지 뭐 전쟁 지나가겠지 이게 안 돼요. 예, 다 싸워야 백병전은 됩니다. 예. 전원이 포함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전원 서명한 쪽으로 가는 거는 백병전이다라고 봐야죠. 자, 그럼 득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한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불리하게 되는 건지 득실 관계를 따질 수 있나요? 지금 단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딱히 불리할 건 없다. 아까 네. 여론도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근데 관건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방탄 아니면은 뭐 변호 이런 성격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있죠. 그게. 뭐 한편으로 있죠.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좀 더 중대해 보이는 어떤 다른 사안들 범죄로 배임, 뭐 횡령, 네. 뭐 이런 걸로 예를 들면은 이런 걸로 이제 기소가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물증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상당히 부담이죠. 이거 그때는 지금하고 여론이 많이 바뀔 거예요. 바뀔 수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결국은 그 부분을 검찰이 얼마나 밝혀내느냐가 아하. 지금 요 정치 일정도 좀 영향 받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거 있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론은 후폭풍이 불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것은
변호사비 대납 부분이 대납 될 부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이슈는 대체적으로 좀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데 변호사비 대납은 무슨 정치적인 성격이 있죠? 그건 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과 지금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참 왜냐하면 이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뭐 불법 법인카드 관련된 의혹들도 이제 수사되겠지만은 네. 저는 제일 핵심적인 게 이 쌍방울 문제예요. 쌍방울. 이 쌍방울과 관련돼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이게 참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고 그게 규명이 된다면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 내에서도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이 변호사비 관련된 부분을 얼마나 잘 해명할 수 있을까. 그 돈 부분. 예. 돈 또 부분. 검찰은 반대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수사할 수 있을까가 저는 이번 사안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핵심이다. 요 뭐 공선법보다는 그 부분이 더 네. 포인트일 것이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셔 그런데 홀로 민생을 외치고는 있어요. 포항에 제일 먼저 대통령보다 더 빨리 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한편으로는 이게 투트랙이라고 김의겸 의원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긴 하던데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발목 잡는 거냐, 뭐 어떤 협치하겠다는 건지 민생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볼까요, 국민들은?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미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민생을 위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싸울 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두 개 다 하기로. 두 개가 이미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싸울 건 싸우고 본인은 아직도 협치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뭐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어제도 이제 김혜경 씨 소환 그러니까 경찰 출석한 거에 대해서 네, 물어보니까 검찰 출석입니다. 예. 검찰이었군요. 예. 예. 추석 잘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 민생 얘기한 다음에 예. 이게 좀 생뚱맞다. 뭐 이런 이게 생각도 들어요. 일종의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대항 심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되고 있고 이건 이제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의 운명이 또 당의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일종의 대항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어차피 보수청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결국 이제 남는 건 중도청이죠. 결국 중도청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생을 계속 이야기해서 여론만큼은 수사는 어떨지 몰라도 여론만큼은 내가 오히려 지고 가겠다.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대항 심리전 성격의 이재명 대표의 전략. 뭐 전략이라는 거 뭐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자, 이제 추석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 정말 큰 문제는 이 뭐 환율이라든지 물가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정도. 이건 제가 뭐 경제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심각한 상황 아닌가 싶기도 그럼요. 하고 이게 정부는 제2의 외환위기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환율, 물가, 금리 복합적으로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09년 이후 1,400원 육박한 게 네, 처음인 것 처음이거든요. 같아요. 그때 리먼 브라더스 그렇죠. 그때 일어났잖아요. 사태, 금융위기. 부도나 예. 금융위기 네. 나오고 그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너무 평온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정치를 이렇게 안 싸우면은 이거에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집중이 많을 돼서 건데. 예. 될 텐데 너무 오히려 지금 정치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이게 지금 주목을 못 받는데 그 진짜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이죠. 진짜 큰일. 큰일. 네. 그럼요. 실제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1997년에도 노동법 문제로 국회에서 막 완전히 이전 투구에 날치기 했을 때요. 정말 식물국회 동물국회 되는 그 상황에 IMF 외환위기는 성컴 다 오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야 될 때는 경제예요. 경제입니다. 지금 우리 YTN TV로도 경제 관련 이슈를 얘기하는데 이번 달 FOMC에서 미국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아니면 0.5% 저는 대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요. 자, 오늘 여론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